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고은입니다. 똑딱과 함께하는 똑딱상담. 오늘의 상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과 알러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과 알러지가 있는 아이는 사과 먹으면 안 될까요? 사과는 너무 좋아하는데 먹고 나면 입 주변이랑 목까지 두드러기처럼 불긋불긋 조금씩 올라와요. 그렇게 심하진 않고 시간 지나면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이럴 땐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진짜 답이 없어요. 뭐 답이 없냐? 일단 모든 알러지는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알러지가 올라온다 라고 하면 치료는 회피예요. 일단 기본적인 치료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 중 되게 위험한 알러지들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 알러지 두드러기가 아니라 호흡곤란, 기도 부종 뭐 이런 거를 유발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들. 그쵸. 견과류가 굉장히 특히 유명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가지고 쇼크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일단 내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애매한 미비한 알러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사과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보통 대추에도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복숭아 알러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체리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먹으면 안 될까요? 정말 얘가 너무 먹고 싶어하고 너무 평생 소원이야. 근데 먹으면 항상 이 정도 두드러기만 올라와요. 그럼 먹고 두드러기 약을 먹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얘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은 당연히 안 되는 안 거예요. 먹이죠. 근데 이 강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감작이라고 해요. 처음에 노출됐을 때, 두 번째 노출됐을 때, 세 번째 노출됐을 때 점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게 무뎌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너무 나이스한 케이스죠. 그럼 점점 시도해봐도 좋은 건데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먹으면 안 되는 아이인 거예요. 정말 내가 이거를 먹고 안 먹으면 너무 진짜 막 미칠 것 같아. 한번 먹고 두드러기 약 먹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 먹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사과 알러지는 다행히 견과류처럼 완전 평생 가는 알러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고 없다가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런 케이스예요. 어렸을 때 사과 너무 맞아요. 괜찮았거든요. 우리 애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인가 사과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과를 먹었는데 생겼어요. 맞아. 그러고 나서는 그런 것도 있어. 사과도 종류마다 얼음골 사과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거는 그래? 괜찮아. 진짜? 그건 괜찮은데 부사 같은 거 있죠? 약간 좀 퍼석퍼석한 거 그런 사과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과에 따라서 또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 정도로 아주 위험하지 않은 정도라면 얼음골 사과를 한번 너무 사과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하지만 일단은 제 소아과 의사로서 의학적으로는 알러지가 있어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빠로서 내 아이가 그치. 너무 원해. 근데 요 정도의 두드러기만 나는 정도야. 그러면 그래 오늘은 한번 먹고 약 먹자.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 애도 사과, 그래요. 복숭아, 자두, 체리 다 못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애도 이제 못 먹이는 이유가 입안이 간지럽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데 올라오는 두드러기나 알러지들은 사실 위험할 건 없거든요.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점막이 붓는 거는 기도가 부을 수 있기 때문에 혀가 가렵다든지 목소리가 쉰다든지 이거는 기도 붓기 직전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입안이 가렵다, 혀가 붓는 것 같다 이런 거 하면은 안 먹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갑자기 그런 걸 먹었는데 목소리가 쉰다. 그럼 빨리 응급실 가셔야 돼요. 가서 주사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연 속의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깐난쟁이다. 아직 이런저런 항원에 노출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사실 알러지 피 검사해도 별로 노출이 안 되는 애들은 다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아이들 피 뽑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굳이 권하지 않고 회피만 시킨다 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한 3돌 정도 지난 아이이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 한번 해보셔서 어떤 거에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거기 알러지가 많이 있어도 뭐 저희는 조개, 감자 다 있다고 나왔는데 그런 거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거든요. 대신에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면 두드러기가 또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마다 알러지 반응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피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노출된 거에 봤을 때 경험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안 먹이시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는 것 중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는 제일호흡곤란 이런 거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벌침, 우리는 사실 이렇게 도시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벌독 이런 것도 이런 아나필락시스 쇼크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심지어 어떤 애들은 그 멸치랑 견과류 같이 볶은 거에 멸치를 먹어도 호흡곤란 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견과류를 볶았던 팬에 멸치를 볶은 거지. 그쵸.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 알러지는 진짜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한 가지 팁. 그래서 저희 애는 잼은 먹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열을 하고 나면은 이게 항원성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맞아. 사과잼, 복숭아 조림, 그 병조림 이런 것들은 한번 끓였다가 설탕물에 넣은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주스는 안 되더라고. 아니 주스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익혔던 것들, 익혀서 먹는 거는 이제 돼서 저도 체리 같은 거는 뭐 설탕 조금 넣고 졸여서 하는 콩포트 이런 그래서 거거든요. 그 뭐야 맥도날드 애플파이는 먹어요. 그러니까 끓여 한번 가열을 해서 그 근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는 하시되 너무 이제 믿으시면 안 되고 내 아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는 거는 안 먹이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